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은 최근의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을 2.8%, 내년도 성장률을 3.0%로 수정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과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기 부진, 일본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유가 변동성 증대, 브렉시트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 투자의 개선 흐름이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1,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 대책 등에 힘입어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는 수출 부진,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 SOC 예산 규모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품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 수입은 내수 개선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상품 수출 회복세가 크지 않아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작년에 이어 금년과 내년에도 수출 부문의 기여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자 수는 금년에는 33만 명 내외, 내년에는 34만 명 내외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도 취업자 수는 기업 인력 수요 둔화, 노동시장 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고령자 및 여성의 경우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및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저유가로 인한 물가 하방 압력이 약화되면서 2.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기준으로 금년 중 1.8%, 내년 중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도 960억 달러, 내년에는 80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내년 중에는 국제유가 상승, 내수 회복 등에 따라 금년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7%대 후반에서 2016년 7% 내외로 하락한 후 2017년에는 5%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경기 부양 정책,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확대,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등의 상방 리스크와 중국 등 자원 수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가 경로상에서는 비오페크 국가들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 등의 상방 리스크와 공급 과잉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인하 가능성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 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와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유엠식 기자인데요.
1월 전망에 비해서 하향 조정됐는데 그 수출이 그 수출을 보니까 1월보다 조금씩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성장 기여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왜 그렇게 변경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1월달 수출이 1월보다 뭐 약간 들어진 것은 이제 그 지금까지 실적 시활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외 여건이 생각보다 악화됐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와 차이가 없이 한 0.1% 포인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지난 1월 전망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설비 투자가 지금 그 올해 연간으로 보면 0.9. 근데 지난번에 3.8이었거든요. 상반기는 지금 전망치가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하반기가 2.8인데 지난 전망치는 상반기가 3.0, 하반기가 4.7%입니다. 그 설비 투자 연간으로 또 너무 이 3.8에서 0.9로 줄어드는 게 물론 뭐 여기 보면 대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서 뭐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축소됐다 뭐 등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그 설명만 갖고는 3.8%에서 0.9%로 이거는 뭐 거의 뭐 폭락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는 뭐 3.0에서 마이너스 1.1%로 지금 대폭 낮춘 부분이라서 이 설비 투자 부분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그 지금 GDP 갭률을 봤더니 2017년 GDP 갭률 마이너스 폭이 대체적으로 지난 전망에서 마이너스 한 0.4%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마이너스 0.6% 정도로 그 확대될 거로 지금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뭐 그렇다면 뭐 지금 대체적인 기대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내년 정도에는 우리나라가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컨센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이너스 GDP 갭률을 본다면 내년도 금리 인상은 유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 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돼서 그 통방문구상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의미 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전망보다 저희가 많이 떨어졌고요. 2015년에 5.3% 증가해서 그에 비해서도 이제 올해 0.9%니까 크게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떨어뜨린 이유는 일단은 이제 1, 2월 실적이 매우 안 좋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또 수출이 부진하고 또 재고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고 저희가 그 2월에 발표되는 그 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 이제 이러한 어떤 요인을 반영해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반영한 게 크고요. 그래서 업종별로는 특히 이제 반도체와 그 철강, 화학, 조선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그 수출이 회복되고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설비 투자를 제약하는 그러한 구조적 요인들,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생산 기지 이전이라든가 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졌다든가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좀 작년과 또 그 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GDP 갭률은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6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일단 성장이 제가 성장을 전망을 떨어뜨린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움직일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금리는 또 GDP 갭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0.6이면 굉장히 클로즈한 상황입니다. 다 이제 물가라든가 또 어떤 다른 요소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 통방문구상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작년에 저희가 1월달에 전망하면서 했던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다시 짚어보니까 저희가 물가 목표로 한 2.0%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드린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의 지난 판단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시킨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그 GDP 갭률 표 관련해서 그 갭률이 더 확대되지는 않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낮은데 이게 그대로인 이유가 뭔지를 좀,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반기 경기 좀 개선될 거로 총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 전망 나타내는 표를 보면 하반기의 기울기가 기존 전망보다 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표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그 고용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령층과 여성층이라고 노령층인지 고령층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게 왜 고령층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GDP 갭률이 저희가 새로 그린 게 그 내년도에 확대가 되지 않고 소폭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소폭 축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전망을 낮추면서 이제 그 16년께 조금 커졌고 17년은 저희가 이제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그 잠재 성장률 저희가 3.0에서 3.2%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3.0% 정도 저희가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 GDP 갭률은 올해보다 다소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그런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올해까지 계속 그 잠재 성장을 밑도는 성장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이너스인 게 누적이 돼서 계속 마이너스 상태는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 성장 경로에서 보면 하반기 그러니까 새로 전망한 4월달 전망의 그래프가 1월 전망보다 조금 기울기가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건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게 전년 동기비로 이렇게 저희가 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상하반기하고 기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비로는 저희가 경기 흐름을 말씀드릴 때는 전기비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갈수록 경기가 더 개선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그림은 전년 동기비니까 작년에 기저 효과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효과라는 거는 정부 정책이 어떤 일시적이라든지 이런 고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치료 사업이라든지 여성 경단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는 아무래도 노령층이라든지 여성층이 좀 더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